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셋 수시시험 추가 강의 특강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국제경제학에서 국제금융론 파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시시험에서 국제금융론 파트는요, 사실상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금융론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우선 진행하기 앞서서요, 전체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론은요, 거의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국제금융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환율 결정 이론. 환율 결정 이론은 대표적으로 장기 환율 결정 이론과 단기 환율 결정 이론이 있습니다. 이 장기 환율 결정 이론의 대표적인 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기 환율 결정 이론의 대표적인 게 이자율 형형설이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요게 가장 핵심이죠.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거의 묻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8, 9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몇 가지로 나오는 게 뭐냐? 환율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끝나게 됩니다. 요거 전에, 죄송합니다. 요거 환율 제도 전에요.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난 뒤에 환율이 결정되고 나면 환율이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환율 전달 경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래요. 환율, 우리 제도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환율 제도는요, 우리가 변동 환율 제도와 그 다음 고정 환율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사실상 1번이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환율 결정 이론. 자, 환율이 어떻게 해서 결정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율이 어떻게 해서 결정돼요? 라고 하는데요. 환율 결정 이론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 환율 결정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 단기 환율 결정 이론이 있어요. 장기 환율 결정 이론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거예요. 단기 환율 결정 이론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이자율 평형설입니다. 자,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건요, 어떤 이론의 근간을 두고 있냐면요, 일물 일가의 법칙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물 일가의 법칙. 그 다음, 이자율 평형설은요, 어떠한 이론의 근간을 두고 있냐면요, 각국의 투자 수익률은 동일하다라는 내용의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파는 핫도그 하나랑 한국에서 파는 명랑 핫도그랑 미국에서 똑같은 명랑 핫도그를 팔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그 명랑 핫도그를 먹나 미국에서 그 명랑 핫도그를 먹나 똑같은 제품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의 만족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은요. 자, 하나의 물건은요. 자, 그 사람에게 똑같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물건을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당연히 어느 곳에서, 장소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 먹더라도 똑같은 만족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냐? 간단해요. 보세요. 한국에서 핫도그 가격 하나가 PD라고 해볼게요. 뭐냐? 도메스틱, 국내의 P 가격이라고 해서 PD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명랑 핫도그 하나의 가격과 그 다음 미국에서의 명랑 핫도그 가격을 PF라고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가격인데 어디? foreign, 외국에서의 가격이라서 PF라고 둘게요. 그럼 한국에서의 명랑 핫도그 하나의 가격과 미국에서의 명랑 핫도그 하나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바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일물일가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 이거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한국에서 파는 명랑 핫도그는요, 우리나라의 단위로 팝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리아 원화로 팔아요. 반면에 미국에서 파는 명랑 핫도그는요, 바로 미국 US 달러로 팔게 되는 거죠. 즉 여기는 원화로 팔고 여기는
달러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게 해주려고 하는데 돈의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같게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돈의 단위를 같게 비교해주기 위해서 하나에 뭐가 들어가냐? 그렇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율은 exchange rate이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환율은 다 E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환율이라는 겁니다. 환율.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환율 어떻게 구해지는 겁니까? 그래요. 이 환율은요. 양변에 PF를 나누면 PF분의 PD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게 환율이 결정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 환율 결정에 굉장히 잘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미국의 핫도그 가격이 혹은 미국의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한국은 그대로라고 해볼게요. 그럼 분모가 커지고 분자는 그대로니까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환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이자율 평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율 평형설.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보세요. 이거는 단기에 환율이 결정되는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국의 이자율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자율과 미국의 이자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저금할 때 이자율이 미국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좀 더 이자율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바로 미국의 달러가요. 대거 한국으로 이렇게 막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의 달러의 공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달러의 공급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이자율 평형설에서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면요. 달러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흔해집니다. 굉장히 흔해져요. 그러면 달러가 굉장히 흔해진 상태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하락하게 돼요. 환율이 하락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요. 1달러당 2,000원이요. 1달러당 2,000원이 어떻게 되냐? 1달러당 1,000원이 되는 겁니다.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왜 이게 환율이, 달러가 공급이 늘어나면요.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자, 제가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달러가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가 흔해지죠. 그럼 달러가 흔해지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럼 보세요. 원래 1달러당 2,000원은요. 1달러라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한국 돈 2,000원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달러당 1,000원이 되면 뭐냐? 1달러를 가지고 이제 한국 돈 1,000원밖에 안 바꿔주는 겁니다.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그래요.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건 바로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반면에 반대로 예를 들어서 국내 이자율보다 이제 미국의 이자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요. 이제 미국으로 막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달러의 공급이 어떻게 되냐? 달러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대한민국의 달러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달러가 점점 줄어드니까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바로 환율은 반대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던 게 바로 1달러당 2,000원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달러를 줬을 때 한국 돈 1,000원밖에 안 바꿔줬는데 이제 1달러를 주면 한국 돈 2,000원이나 바꿔주니까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한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이자율 평형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환율 결정 이론의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장기 환율 결정 이론과 단기 환율 결정 이론을 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환율의 전달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 환율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경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저런 환율, 자 지금처럼 장기나 단기의 환율 결정 이론에 의해서 환율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럼 보세요. 환율이 예를 들어서 상승해요. 환율이 상승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제가 일단 결론부터 적을게요. 수출품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럼 수출품,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팔리는 그 제품의 가격이 싸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겠죠. 왜? 가격이 싸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로 달러, 외화, 달러의 유입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다 그래요. 반면에 환율이 하락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와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럼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외화 유입은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할 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의 명랑 핫도그 하나 가격이 원래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미국 가서 팔려고 하는데 원래 환율이 어땠냐면요. 1달러당 1,000원이었다고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2,000원의 이 명랑 핫도그를 미국 가서 팔려면요. 얼마를 받으면 되냐? 바로 여러분, 1달러당 1,000원은요. 1달러와 1,000원이 똑같은 가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2,000원은 몇 달러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2달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2달러. 원래 그러면 1달러당 1,000원이라는 환율일 때는 대한민국 돈 2,000원을 미국에 가서 팔 때는요. 핫도그를 2,000원을 미국 가서 팔 때는 2달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바뀌었어요.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달러당 2,00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보세요. 똑같은 2,000원의 명랑 핫도그를요. 이제 미국 가서 팔 때 얼마에 받을 수 있냐? 보세요. 이제 2,000원과 1달러가 똑같은 가치라는 겁니다. 그럼 2,000원의 핫도그를 미국 가서 팔 때 얼마 받으면 되냐? 1달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똑같은 제품인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했죠. 그래요. 수출품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똑같은 제품이 가격이 싸졌으니까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여기서 환율이 상승할 때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는데 수입품 가격은요, 또 반대로 여기서 상승해요. 그러면 환율 상승할 때 수입품 가격은 상승해서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하락하면요, 수출품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면 수입품 가격은 어떻게 되냐? 반대예요. 여기서 수입품 가격은요, 하락해요. 그래서 수입되는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환율이 상승할 때만 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2달러짜리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걸 한국의 사람들이 수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원래 예를 들어서 환율이요, 1달러당 1,000원이었다고 해볼게요. 1달러당 1,000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2달러의 제품을요, 한국에서 수입해 올 때는 한국 돈 얼마에 내야 되냐? 그래요. 2,000원을 냈어야 됩니다. 2,000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1달러당 2,0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2달러짜리를 한국에 수입해 올 때는, 그래요. 2달러짜리 수입하려면 한국에서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4,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즉, 수입품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량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환율이 하락하는 것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거의 핵심입니다. 환율 결정 이론과 환율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어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한다.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마지막으로 환율 제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3번. 환율 제도라는 거 있는데요. 이건 간단합니다. 크게 환율 제도는 두 개가 있어요. 뭐 변동 환율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 고정 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현재 변동 환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동 환율 제도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1달러당 1,000원이 1달러당 2,000원이 되었어요. 자, 지금처럼 여러분 1달러당 1,000원이 1달러당 2,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환율 상승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1달러당 1,000원이 1달러당 2,000원이 된 걸 이걸 뭐라 그러냐? 그래요. 환율 상승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1달러당 2,000원짜리가 1달러당 1,000원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면 뭐냐 이게? 이건 환율 하락이라 그래요. 환율 하락.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대한민국이 현재 변동 환율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1달러당 2,000원짜리가 1달러당 1,000원짜리가 1달러당 2,000원이 되는 파란색 방향은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건 평가 절하라고 합니다. 반면 이렇게 1달러당 2,000원짜리가 1달러당 1,000원으로 빨간색으로 바뀌면요. 이거는 평가 절상이라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환율 상승하라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평가 절하, 평가 절상은 뭐냐? 바로 이거는 기준이 뭐냐? 우리나라 통화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통화 기준입니다. 자, 볼게요. 자, 1달러당 1,000원짜리가 1달러당 2,000원이 됐다는 건요. 자, 우리나라 돈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바꿀 수 있어요. 1달러당 1,000원은요. 그런데 이제는 1달러당 2,000원이 되면 우리나라 돈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바꿔줍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파란색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가치,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절하라고 해요.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래서. 반면에 지금처럼 1달러당 2,000원짜리가 1달러당 1,000원이 되는 거는요. 우리나라 돈 2,000원을 줘야 1달러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돈 1,000원만 줘도 1달러로 바꿔주네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절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똑같은 이런 현상을 용어를 좀 다르게 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요. 1997년 IMF 이전까지는 요 고정환율 제도를 썼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이후에는요. 바로 변동환율 제도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국제 경제학에서 국제금융론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